어, 오랜만입니다. 어, 목이 약간 잠겼어요. 이해하시고, 어, 지금 뭐 시장 상황이고 뭐고, 상황이 안 좋죠. 겸사겸사해서, 장중에 방송 한번 올려봅니다. 어, 지금 그 시장은,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미국 시장. 예, 다우도 달랑달랑하죠. 그리고 저점 이탈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달랑달랑한데, 어, 똑같아요. 뭐, 나스닥도 그러고, S&P 500도 그러고, 똑같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올라갈 그, 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도. 엊그제, 이날, 그, FOMC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어. 이거 발표니까 어때요? 급반등이 나왔었어, 시장이. 그리고 뭐 파월 연설 예정이다 하면서 파월 연설 초입까지도 급반등이 나와서 이게 마이너스 1, 이 나스닥이 더 실감 날 거야, 이게. 마이너스 1.8에서 플러스 1.69까지 땡겨버린 거예요, 큰 시장을.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분봉 보면은 나와요, 분봉. 표시해놨잖아요. 요 라인. 여기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급반등 아주 크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냥 이 기조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기조. 시장이 왜 매일 빠지지, 뭐, 이러지,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기조. 근데 이렇게 발표도 나왔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다니까. 발표니까 자이언 스텝 0.75 다 예상했던 거. 뭐 어딘데 저 뭐야 울트라 스텝 뭐 1.0도 할 것이다. 뭐 그게 한15% 정도 뭐 그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0.75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 나온 이유를 이제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는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해요. 파월이가 왜 이렇게 빠졌냐? 2%까지 물가가 2% 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버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 아예 그냥 퍼센트까지 딱 잡고 선언을 했어. 그러면은 중간에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하거나 할 일은 없겠죠. 2%라는 게 지금 CPI 지수가 8%대 나오잖아요. 8% 9%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8%대 한 중반 이상에 있을 건데,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없잖아. 그러면 당분간은 어 뭐 이 시장도, 이거 미국 시장인데, 어 갈 일은 없다. 그러면은 뭐 물론 2%대가 떨어질까지 떨어지고 뭐 못 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계기가 있어야 하잖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제일 큰 계기는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확 잡혀. 이제 그거는 일단은 뭐 전쟁이 뭐 이제 지금은 또 뭐 휴전 좀 할 듯이 뭐 가다가 갑자기 또 뭐 동원령 내리고 뭐 장기전 모드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일 최선이 뭐겠어요? 미국 시장도 마치 최선이 치고 나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현재 기조는. 전쟁이 끝나도 뭔 계기가 돼야 돼. 그러면은 전쟁은 안 끝났어. 그럼 물가가 쫙쫙 떨어질 일은 없어. 금리를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씩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게 뭐냐?
박스. 최선은 여기서 이제 박스를 유지해 주는 거. 그게 최선이에요. 이게 지금 물론 내일이라도 반등 이렇게 나와요. 이 이런 반등이 나오면 더 내려가기 위한 반등이 아주 많아요. 근데 가는 걸로 착각해서 이런 데서 사면은 거의 아작나 버리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갈 걸로 생각해서 이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많이 뺐으니까 간다. 많이 뺐으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매물이 잔뜩 쌓여갖고 겹겹이 쌓여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익 나면 챙겨 먹고 기다리면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제일 최선인데 이래 반등 나오고 내려와서 이 박스 이런 박스를 유지해 주는 게 최선인데 박스 이렇게 박스를 유지해 주는 게 최선인데 이게 안 돼서 이런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미국 시장도 반등은 나올 건데 뭐 내일이라 월요일날 장에 오늘쯤 또 이걸 빼서 시작하면 뭐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뺐으니까 얘들도 많이 뺐잖아요. 벌써 많이 뺐어. 그래서 많이 반등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런 반등이 나와서 우리 시장도 반등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단기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온다니까. 계속 갈 구조가 아닌데 그 반등의 폭이 대신에 좀 이렇게 많이 나올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와봐야 다시 빼긴 빼요. 그거는 뭐 설명 그만할게. 뭐 수십 번을 했으니까 방송하면서 아프리카 때부터 정말로 많이 설명을 해줘. 그 구조는 그 흐름에 대한 구조는 계속 설명해 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반등이 조금 나오고 뭐 어느 정도 나오고 쉽게 많이 나와서 빼던가 많이 나와서 빼던가 아니면은 반등이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나와서 빼던가 이렇게 아니면은 반등이 아주 미미하게 나와서 빼던가 이러는 거지. 반등이라는 것은 뺀다고 다시 빼는데 어째 그 반등의 그 골만 차이가 있는 거지 깊이만 차이가 있지 어쨌든 다시 내려오는 거니까 괜히 팔아내 할 것도 없고 수익이 나면 챙기고 기다리면 내려와요. 반등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좀 어느 정도 뭐 좀 어느 정도 이상 의미 있게 나오던가 뭐 그럭저럭 나오던가 아주 미미하게 나오던가 어쨌든 나오고 다시 되돌리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반등 나오고 이 앞에 같이 이렇게 반등 나오고 빼기 위한 반등이면 이거 골치 아파져. 많이 뺄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최상의 최선이 뭐냐? 이 반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잡아주는 거 박스라도 유지해 주는 거. 이게 최선이다. 왜냐? 전쟁이라 끝나야 뭐 급반등이라도 한번 나오지 안 그러면은 지금 구조상은 그런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 일단 시장은 그래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시장이고 우리 시장이에요. 자, 우리 시장도 보세요. 달랑달랑하죠. 이제 달랑달랑해.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노래를 불렀어. 날마다. 이게 1차 이거 이상은 좀 힘들다 했어. 이것도 나중에 올려준 거예요. 이거. 자, 여기까지 반등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다. 되돌림 나온다. 나오잖아. 이게 그 전부터도 계속 시장은 100% 맞췄다고 했죠. 100%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갈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계속 쥐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때 챙겼어야 되는데 아니면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진짜 이거는 평생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되돌림 안 나온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어. 이 시장 역사상. 그런 거를 그런 거를 확신을 딱 심어놔야 된다니까. 주식 역사상 없다고. 되돌림 안 나오는 경우는.
이거 나온다 그 마디까지 계속 잡아주면서 했는데도 가만 들고 계신 분들은 뭐냐고 이거. 그리고 여기서 지하실 다시 들어간다. 어마어마하게 골이 깊어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고 뭐냐고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코수작도 마찬가지잖아. 달랑달랑해요. 또 1차 잡아준 거 다 왔잖아. 달랑달랑해요. 그리고 그때 중간에 이게 주어졌는데 한번 해볼 만하다 했을 때도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왔잖아. 아마도 그 방송 그건 지금도 남아있을 건데 내려올 때 이 라인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775부터 이렇게 잡아줬을 건데 그 당시에 반등 나오잖아. 이 반등이 적은 반등이 아니에요. 많이 나온 반등이에요 이거. 이 시장이 한 4, 5%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 챙겨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애매한 게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뭐가 뭔지를 몰라버려요. 그냥 계속 가줘야 돼. 그 구조에서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구조에서는 거의 살아남기 힘들게 되거든.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시장 분위기는 좋아질 분위기가 전혀 없잖아요. 푸틴은 전쟁을 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장기전으로 뭐 가겠다고 니네가 빨리 협상 무릎 꿇고 협상 들어와라 이거예요. 지네 점령한 자리는 그냥 놔두고 하면은 뭐 그냥 뭐 종전해 줄게 뭐 이런 식이겠죠. 왜 그게 뻔히 나오는 게임이잖아요 지금. 지네 현재 점령해 있는 지역에 주민 또 합병 주민 투표 들어가잖아. 그게 뭐 우리가 여기서 뭐 선거에서 뭐 뽑듯이 뭐 형식은 그런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무조건 걔네 몇 프로 뭐 예를 들어 100명이 투표를 한다 하면 70명이 찬성, 30명 반대 이런 반대표도 어느 정도 지네가 만들어 놓겠지 형식적으로. 그걸 다 찬성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이제 러시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본토를 공격받았을 때는 자위권으로 핵무기를 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엄청나게 많이 밀렸었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 국제사회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게 나온다는 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러다가 뭐 완전히 뭐 만세불르게 생겼으니 이제 마지막 수단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전술핵 얘기하다가 그 매드 뭐예요? 그 먼저 대통령 푸틴 그 따까리로 대통령 앉았다. 푸틴 총리로 갔다 그 법 때문에 나라 법 때문에 그 법까지 개정해서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으려고 했을 건데 그 잠깐 대통령이 총리 앞에 가서 결재받고 뭐 다 했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완전히 뭐 바지 대통령 앉혀놓고 뒤에서 이제 상전으로 터다가 이제 법 바뀌어갖고 다시 올라온 건데 그냥 푸틴 입으로 하기는 체면이 안 서잖아. 핵 가진 나라 그렇고 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오른팔 딱 앉혀놓고 바지 세워놓고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 오리지널 그러니까 그 핵전쟁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합법화 시키잖아요. 여기를 점령지를 여기를 공격받으면은 전략핵을 쏘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 우크라이나 없애버리겠다. 뭐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거지고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크림반도도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투표에서 딱 합병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격만 받으면 이제 전략핵 쏘아버리겠다는 건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불리했으면은 그 투표도 뭐 11월 달로 뭐 연기시키네 뭐네 11월 달로 한다 하다가 그때까지 못 버티게 생긴 거예요. 딱 보니까 러시아군들이 거기를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투표하고 이제 핵 쓰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영토로 합법화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받으면 바로 핵 던지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대책이 안 나올 정도로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쪽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시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해서 뭐 뭐 협상을, 러시아에서 자기네 현재 점령한 거, 점령했다 뺏긴 것도 다 포기하려나 봐요. 현재 점령해서 투표 들어가는 데만 인정을 해주면 이제 종전을 할 의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우크라이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전략핵을 쏘아버리겠다고 하는, 다 죽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정치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요 내용을 물론 나보다 나 이쪽은 내가 무슨 그쪽은 잘 알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하고 연관시켜서 조금 그래도 파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것 뿐이지.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지루할 수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최소한은 알아야 시장 돌아갈 방향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미국보다 많아요. 그리고 현재 미국은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아직도 이쪽을 좀 무시해버리다가 좀 늦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완성을 다 못했어요. 러시아는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핵전쟁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로 다 죽는데 미국도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극초음속을 실질적으로 요격시키는 게 힘들다 하잖아요. 근데 수천 기가 있어요. 지금 핵이. 극초음속에 그럼 100개 쏘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데, 예를 들어 70개를 막았다 쳐요. 그 30개면 끝나버리지 뭐. 전략핵 30개면 끝나버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만약에 핵을 쏘았어,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러시아에다 핵을 쏘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 핵을 그 갖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에서 핵 쏘았다고 핵으로 되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러시아에서는 그런 걸 뻔히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건데, 그 결론은 젤렌스키 설득시키는 길밖에 없거든. 나토에서든 미국에서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투표에서 러시아 땅 우리 땅 해갖고 공격받으면 전술핵도 아니고 전략핵 쏜다고 이렇게 나오는 마당인데, 당장이 안 쏘겠지, 공격받는다 해도. 근데 불리해진다, 그 러시아 땅 합병시킨 데가. 그러면 쏘다가도 남을 사람으로는 보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 쏘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다. 나토에서 가능할 것 같아. 안 돼요. 예를 들어 영국이나 프랑스 자체핵 있잖아요. 그 나라가 공격을 받았어. 핵이 날라와서 바로 쏘겠지 그러면.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맞았어. 나토에서 그걸 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서겠어요? 안 나서요. 안 되는 게임이거든. 어쨌든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장은, 이게 얘기가 막 돌고 돌아졌는데요. 장중에 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는데, 문제는 현재 기준은 FOMC에서 못 박아버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어쨌든 끝나야
그래, 왜냐면 인플레이션 CPI가 내려오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씩은 내려오겠지.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2%대까지 언제 내려가? 그럼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자, 그러면은 거의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고, 그러면 시장은 최소한 박스가 최선인데, 진짜 최선인데 박스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의 무너지면 또 한 번 크게 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세요. 종목들을. 지금도 뭐 시장도 갑자기 또 많이 빼네. 뭔 또 일이 있나 본데 많이 빼죠 지금. 뭐 2%, 뭐 2점 거의 뭐 2% 가까이 갔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코스피도 1.5% 넘기고 빼는데, 그럼 웬만한 종목 섹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지금 장에서는 어설픈 거 들러시면 계속 떨어져요. 반등 좀 나고 떨어지고 계속 뭐 답 없어요. 야, 어느 쪽에를 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저것 너무 어렵고 대응 안 되겠다면 현금 들고 계세요. 현금 들고 있다가, 왜냐, 많이 뺀 것 같아 저감해서 들어가도 반등 나고 다시 빼버리면 크게 빼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반등 나올 때 챙겨 먹고 다시 얕게 대응해가면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시고, 그런 대응이 자신 없다면 무조건 현금 들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섹타는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 다음에 뭐가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섹타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살아있는 거는 뭐 이재용이 뭐 그 설계회사 그 반도체 그거 뭐 인수 지금 뭐 손정이가 지금 들고 있는 거야 인수해 갖고. 그 뭐 거기 만나러 가네 뭐네 그 얘기 어제 엊그제 나오면서 그쪽 애들이 관련 뭐 다 뭐 하면 관련 시켜 갖고 올리잖아요. 그쪽 애들은 어 뭐 들고 계신 분들 영역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뭐 우크라 재건주들 보면은 뭐 엊그제부터 이제 뭐 푸틴이 그 동영을 내리면서 조금 이제 빼는데, 어 지금 저 사우디 네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대로 살아있고 우크라 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연관시킨 걸로 일단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이런 뭐 SOC 건설 이쪽 거 빼고는 뭐가 있냐면 원전 거기가요 친환경 도시로 완전히 100%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전 태양광 풍력이 있는데 원전은 한다고 한 거고 이제 친환경으로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 중동 특성상 풍력보다는 그 사우디도 바다 있잖아요. 풍력보다는 어 요거 태양광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게 더 세게 움직일지 몰라도 얘들이 조금 움직이긴 할 거예요. 태양광이 좀 나아 보이고 요쪽 애들은 지금 이거 이 네오브로 엮여서 지금 막 크게 간 건 없어요. 그쪽 애들은. 그러니까 한 번은 지금 뭐 많이 내려와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왜냐면 빈살만이가 10월 말에서 11월 달 한국 방문하는 게 이 결정 나 있기 때문에 그 재료빨이 좀 세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리고 저 UAM 모빌리티 이쪽 이거까지 요거까지 그것도 사우디하고 안 엮어도 얘들은 조금 앞으로도 뭐 부침성은 좀 있어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인데, 어쨌든 당장 뭐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언제 뭐 계속 흘러내리는데 언제는 움직일 수 있다 의미가 없으니까. 현재 당장 중요한 건 그런 사우디 내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돼서 어쨌든 움직일 여지가 있는 섹터가 그 정도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원전, 태양광, 풍력,
UAM 얘들은 모빌리티 이쪽 이렇게 요렇게 네 개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현재 지금 섹터 잘못하면은 안 나는 게 좋아요. 아작나버려 아작난다고. 그러면 요것들을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거 저 어디 거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 요 네움이랑 우크라 재건, 이거는 다스코는 이날 저녁 얘기해서 요날 다음날 바로 장 열리거니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밴드 들어와 갖고 며칠 만에 1차 목표가 도달했어요. 1차 목표가 도달하고 2차까지 못 가고 1차에서 이제 내려온 건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이잖아요. 1차 목표가 절반 챙겼으면은 그냥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익절 라인 잡고 2차 가면 정리하고, 1차, 2차까지 못 가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익절이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뻔하잖아요. 본전 언더 와가면은 정리. 그래서 챙겨갖고 나오는 거. 그건 맨날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면 잘들 챙겨 먹었을 거고, 시장은 계속 내려오는데 잘 갔잖아요. 그럼 정리가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오늘 이쪽 애들 어제 오늘 빼는 건데, 뭐 푸틴이 이제 동원령 내리고 뭐 전략해까지 쓴다고 오늘은 또 어제 저녁 늦게 또 그렇게 찌라시 뜨고 해서 이제 빼는 건데, 얘들은 안 끝났어요. 예, 기본적으로 얘들 걸 받을게. 그리고 우크라고 좀 갈려요. 얘도 앞에서 이렇게 크게 간 건 단기간에 세게 갔죠. 얘도 이건 우크라 재건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는 전부 네옴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결정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줄게. 어제부로 이 좀 갈렸어. 그러니까 대장급들 빼고, 대장급들은 다 스켈퍼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대장 빼고는 어제부로 저 우크라 쪽으로 기운 거, 이게 시장에서, 그리고 네옴 쪽으로 좀 이제 기우는 거, 이게 갈렸어요. 어제 이거 선방했죠. 이것도 선방했다고 5%대 빠졌다가 뭐 한 뭐 2%대 끝났는데, 어쨌든 요거를 보고 우선은 이거를요, 지금 5,500, 요거를 그 뭐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 현재 5,520원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5,500, 그러면 하나 올 30원부터 해서 뭐 한 5,300원까지 해서 뭐 지금 1차 매수, 그리고 한 5,300원 언더 때 오면은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위에로 목표가는 그대로, 기존 그대로. 원래는 원래는 요 정도에서 한 6,000원 언더,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1차는 6,000원, 6,000원의 절반 챙겨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또 한 방 또 맞을 수 있으니까. 다시 사면 되니까, 판 걸로 재매수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6,000원 1차, 6,000원 1차, 2차를 6,5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뭐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반복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 또 그 다음에 또 이 라인까지도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팔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매매에 대해서 더 얘기를 안 할게요. 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한 거니까, 하는 그 방법까지 다 얘기해 준 거니까 뭐 더 얘기는 안 하겠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일단은 이거는 저 해보시고, 지금부터 사면 돼. 1차 사기가 겁먹지 마시고,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 어쨌든 이건 네옴에 또 뭔 일 있게 되면 한번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 요건 요렇게 보시고, 기본적으로 대장급들을 봐드릴게. 네옴 대장은 얘요, 한미. 얘는 지금도 오늘도 플러스요. 이건 대단하죠. 어제도 플러스, 오늘도 플러스. 대단한 거예요. 요 한미. 어쨌든 그제도 이렇게 다 급락 나오는 날이었잖아요.
이렇게 얘는 오히려 플러스로 끝나고 이게 대장이에요. 이거는 저기 저 네옴시티 대장. 자, 요 데모 얘는 우크라 대장. 여기서 우크라는 다 여기서 때린 거예요. 때리고 크게 눌렸다가 다시 때릴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는 대장으로 가고 있어요. 얘는 많이 땡겼어. 얘가 대장이에요. 야, 우크라 쪽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잖아. 오늘도 플러스나 좀 빼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쪽은 근데 얘들도 끝나질 않았잖아. 이게 끝난 모양새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이쪽도 보는 것도 괜찮다. 어쨌든 같이 연결이 된 것들 중엔 이거 그 다음 봐드릴게. 자, 시험기계공업은 뭐예요? 얘는 요날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날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게, 자, 보세요. 어제도 얘를 보세요. 어제도 이쪽 요거 하고 참 잠깐. 왜냐면 이건 뭐 미리 뭐 준비한 것도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거라 이해해 주시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얘도 한국 종합기술이에요. 얘도 앞에서 우크라이나로 좀 제법 갔죠. 지금 내음으로 오히려 얘도 돌아선 거라. 보세요. 어제 오히려 플러스는 거의 뭐 6% 넘게 뺐다가 거의 보합에 그냥 완전히 보합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얘도 이제는 저 네옴 쪽으로 많이 기운 애들은 이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고, 처아미는 우크라 쪽으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어제 보세요. 얘는 우크라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니까 보세요. 얘는 좀 이제 물량들이 좀 이제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도화도 보세요. 똑같죠? 우크라이나로 기운 거예요. 야, 우크라이나 애들도 다시 가요. 가기는 가는데 네오먹어도 연관이 있는데 다 우크라이나로 일단은 시장에서 어제부로는 이렇게 뭐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것도 가는데 얘들은 변수가 좀 있으니까 이왕이면 네옴 쪽으로 기운 거로 뭐 2등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등주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설명해 줄게. 자, 1등주는 왜 지금 스캘퍼만 가는, 대응 안 되는 사람은 힘든 게, 자, 이렇게 잘 가. 샀어. 근데 빠지네? 뭐 다시 가겠지. 좋아. 이거 다시 가니까 그 얘기인데, 자, 이틀간 뺀 게 한 24, 5%를 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견딜 수 있어요? 다시 가니까, 뭐, 이렇지만 못 갔을 때는 어떻게, 계속 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여기서는 스캘퍼 영역이지 대응 안 되는 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런 데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 와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간다는 게 계속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안 돼. 이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맥없이 뺐다고 하면은 20, 30% 그냥 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견디냐고. 다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못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2등주를 해야 하잖아요. 2등주를. 지금은 늦었으니까 1등주는 스캘퍼 영역. 그 스캘퍼면 되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보지도 않지. 이 영상 이런 거 누가 보냐고. 그런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 다 선수들이 이걸 뭐로 봐 이런 영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아. 왜냐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틀 이렇게 잠깐 조정 나와도 뭐 20 몇 프로씩 빼는데 어떻게 견디냐고. 못 견딘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등주를 해야 되는데 도안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쪽으로 어접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더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지금 좋은 자리긴 한데
어,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네. 어쨌든 손절 좀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는 최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어는 보여요. 이 도안은.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좀 더 기울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이제 찌라시에 따라서 좀 부침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세게 다른 뭐 저 뭐 네옴으로 기운 애들 같이 다 발을 섞고 있기 때문에 걔들도 부침성이 있겠지만 더 크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저 해볼 만한 위치까지 오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손절 좀 짧게 잡고 한번 해볼 만하다. 우크라이나 쪽 좀 기울기고 도하는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하고 그리고 이등주들 얘기하는 한국종합기술은 이제 네옴으로 좀 이제 많이 기울어 있어요. 얘는 어제부로 시장에서 당장 이제 얘기해 주는 게 그렇다 이거. 시장에서 어 반응하는 게 제일 맞는 것이지 뭐 힘이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얘는 그 특징을 얘기해 줄게요. 장중 모니터링이 되는 사람들은 얘 해볼 만해. 평상시에는 거래도 거의 이거 뭐 몇 주 없어. 10만 주도 안 나와 이거. 10만 주도 안 나오고 거의 지루해서 못 봐줘.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움직였다면 뭐 10%대는 그냥 쑥 가버리는데 가면은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윗꼬리에서 안 밀린 날이 단 한 번도 없죠. 못 팔면 바보 되는 거예요. 챙기면 밑에서 그냥 살 수 있어. 항상.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안 내본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재미가 너무 지루하고 요거를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종목도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거 또 네옴으로 좀 더 기울어진 거예요. 이것도 우크라이나로도 많이 간 거예요. 얘들도 우크라이나하고 네옴하고 연관이 있고 여기서 네옴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 앞에서 우크라이나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고 이 종목도 어, 서아미도 아까 얘기했죠. 얘는 이제 우크라이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 애인데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데모도 아직 전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등주들을 볼만하다. 어, 그렇게 보여지니까 입맛대로 왜 이쪽을 얘기하느냐? 아까 얘기한 원전 뭐 태양광 뭐 풍력 그리고 AI 참 AI도 여기 얘들 엮여져 있는 거예요. AI 인공지능 UAM 요거까지예요. 얘들은 뭐 다른 걸로도 뭐 항상 테마 타고 하는 것들이지만 당장 사우디하고 이제 사우디가 확산이 막 될 거라고 이제 빈살만이 올 때는 뭐네 막 재료 찌라시 뜨고 해가면 기존의 얘들 말고도 막 확산이 된다고. 그럼 아마도 저것들이 덩달아 같이 다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저쪽에도 관심 가지실 분은 가져보시면 괜찮고 왜 여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느냐. 지금 다른 거 사갖고 뭐 그거 말고도 지금 움직이는 것들 좀 있긴 있어요. 그 섹터 일부 섹터 아주 극소수 빼면은 전부 흘러내리고 있을 거예요. 답 없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을 거라고. 시장이 저 모양인데. 그거 들고 그건 본전 올라면 어느 세월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손실이 몇 분에 몇 토막씩 막 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그거를 정리해서 뭐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손절이란 게 그래서 짧게 치라는 거지 길게 잡는 게 아니에요. 손절 자체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현금 들고 계시던가 아니면 그쪽 섹터 들고 있어도 뭐 저감해서 들어갔다가 뭐 아직 이제 뭐 손실이 한 5%대 정도까지 안에 있다 하면 그 손절 치시고 이쪽 섹터를 보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조선주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조선주 한번 봐볼까요? 이게 한국 카본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난 이런 건 자 보세요.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 이탈하면 손절 다 잡아놨죠. 다 잡아놨잖아.
방송에서 얘기한 거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목표가 야 있는데 이쪽 애들 태광이 왜 지어놨지? 이것도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자, 태광이도 다 얘들 시세 많이 줬잖아요. 그냥 이런 쪽은 그냥 신경 꺼요. 신경 끄는 게 좋고, 신경을 끄시는 게 좋고, 어, 어쨌든 아까 얘기한 섹터 쪽하고, 확실하게 지금 빈살만이 이슈가 있잖아요. 이쪽, 네옴. 이쪽 애들은 안 죽었다니까요. 뭐 시장이 오늘 많이 빼네. 시장이 뭐 많이 빼잖아요. 뭐 2%, 뭐 2.2%뭐 많이 빼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얘들은 이렇게 빼면 오히려 선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푸틴이 완전히 이거 얘들을 눌려놨다고 보면 돼요. 푸틴이 그것도 이제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들이 또 한번 튄단 말이에요. 이쪽을 한번 이렇게 관심 가져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해볼 만한 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거 말고 천지인데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어쨌든 얘도 어쨌든 한번 때리면 이렇게 세요. 이번에는 대장으로 못 가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 여기서 사갖고 이런 큰 수익 이게 적나요? 며칠 만에 이런 큰 수익 줬잖아요. 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잖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 뭐가 겁나?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얘들이 안 끝났다니까 아직도 뭐 추세도 잘 살아있고 아직은 안 끝났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싸게 기회 준다 생각해요. 싸게 기회 준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를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아까 이거 그래 한방 움직여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중학교에서는 뭐 가능한 사람들만 해야 돼. 아니면 여기선 재미 보기 힘들어요. 너무 얘는 지저분하게 가버리니까. 근데 이 패턴을 잘 알고 하면은 되게 재미있긴 한 종목이긴 한데 그게 쉽나 모니터를 계속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껴놓고 차라리 약간 우크라이나로 많이 걸쳐 있지만 도화 얘도 여기 요 네옴으로도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갈 때는 네옴으로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언제든지. 야, 요것도 대신에 약간 우크라이나에서 또 뭔 안 좋은 얘들 앞에 기준으로 안 좋은 재료가 또 찌라시가 나왔다면 부침성은 좀 클 수는 있다. 그런 건 있지만 아직은 한번 노려볼 만하네 이거.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요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섯구나 얘 이등주들 얘들도 매서운 애들이에요. 한 번 하면 매섭게 움직이는 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많은데 뭐 이 삶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로 한번 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어쨌든 지금은요 그런 섹터를 잘 선택 못하면 무지 힘들 수 있어요. 뭐 끝도 없이 흘러내리는 것들 흘러내릴 수 있어요.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는 갈 일이 없어요. 앞에서 다 설명했듯이 갈 수가 없어요. 미국장 반등 나오는데 반등이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뭐 파워리가 딱 입에서 이제 때려놔 버렸으니까 그게 왜 무섭냐면 금리를 저렇게 올리는데 주식시장이 간다? 힘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가겠어? 유동성이 팍팍 줄어드는데 시장에 이 주식시장 유동성이 팍팍 줄어드는데 어떻게 갈까요? 돈이 있어야 끌어올릴 건데
돈은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어쨌든 가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계기, 전쟁이 끝나는 그게 제일 현재로서 큰 계기가 아닐까. 그러면은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저 인플레도 뭐 쭉쭉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기름값도 폭락할 것이고 원자재 값 다 폭락할 것이고 지금도 많이 내려왔다 하는데 저 처음에 올라간 거에 비해선 그래 거기서 막 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폭락이 와버릴 거예요. 그러면 뭐 자동으로 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지 뭐. 어쨌든 참고로 하시고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뭐 급반등 나오겠지 나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왜냐면 기주가 금리 우리도 또 금리 또 올려요. 올릴 지금 역전됐잖아. 역전됐나? 난 뭐 그런 경제 쪽으로 깊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큰 틀은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더 이제 주식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도 좀 이제 따라오게 되더라고. 조금 이제 큰 틀의 흐름은 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릴 수밖에 없어. 그냥 보나마나 올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난 부동산도 전혀 뭐 공부도 안 해보고 뭐 그쪽에 관심도 별로 없는데 뭐 아파트값 많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면 뭐 적긴가 뭔가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값이 뭐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올라가? 아이 그건 힘들잖아요. 구조상. 근데 금리가 지금 이 상태면 전쟁도 얼른 안 끝나면 내년에도 계속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은행금리 적금 놔도 그럼 은행은 뭐 이자만 뭐 계속 올리겠어요? 뭐 적금하는 사람들 저 이자도 이제 올려주겠죠.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큰 돈들 그러니까 잔돈품들 말고 아주 큰 돈들 아이 머리 아프네 여기 멀어놔도 그냥 은행 갖다 놔도 얼마 주는데 그 돈들도 빠져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금리 때문에 말아 금리 인상 수혜주들도 이미 다 가니까 그런 거 관심 글쎄 좀 늦지 않았나 싶어요. 그 길목 잡기들을 했어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 올랐는데 이런 거 들어가서 놔둘까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좀 뭐 늦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쪽은 뭐 어느 만큼 갔는지 는 모르겠는데 조금 움직이긴 했을 거예요. 어 어째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야 부동산도 내년이 거의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기준이면 금리가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에서 잡는 게 4%대 중반까지 잡는 거예요. 많이 잡는 건 7%까지 잡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냥 박살 나는 거지. 은행 가면 7% 이자 준다고 생각을 해봐. 쉽게 얘기해서. 누가 여기 돈을 놔두게 4%만 준다고 해도 누가 여기 큰 돈들 놔두나? 은행 갖다 놓으면 4% 준다면 거기 그냥 갖다 놓지. 완전 땅 줍고 헤엄치기지 거기야말로 진짜. 야,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이제 덤으로는 물론 시간이 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야, 시장이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구조상 야, 부동산도 가기 힘들고 현재 구조상은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일단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그러면 금리가 꼭 2%까지 오고 말고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인플레 이제 안정되겠네. 내려가겠네. 어? 어쨌든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겠는데 급반등이 막 나와버리지. 뭐 금리 다 내려간 다음 그때서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급반등이 그게 제일 큰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 그것 빼고는 지금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경기 계속 안 좋잖아요, 지금. 좋아질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무역 적자 계속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벌써 우리나라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기름값 올라, 원재료값 올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건 다 오른데 수출품은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 적자 나는 거예요. 갑자기 거래처에 우리 뭐 100원씩 주던 게 150원 줘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계약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니까. 첫째. 어쨌든 그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전망치도 전부 이제 내려잡고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게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은 가기가 힘들다. 특히 미국은 파월이가 못 박아 놔버렸기 때문에 CPI 지수가 뭐 0점 몇씩 내려가고 뭐 많이씩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금리 계속 올리고 하니까 조금씩은 내려가겠지. 조금씩 안 내려가면 정말 저 울트라 스텝 밟을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이제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2%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은 이제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하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꼭 매매를 한다면 지금 얘기한 섹터하고 이쪽 그러니까 그게 연관돼 다 이쪽에 당분간 한 10월 달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매매하면 시장이 많이 내려간다 해도 큰 손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도 이거 들어가니까 1차 챙겨 먹고 다시 이런 기회를 주고 그럼 이거를 매매한 사람들은 돈을 1차로 벌어먹고 다시 이제 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선별적으로 잘 해야만 된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 더 이상 왜 실적도 좋고 뭐인데 왜 더 내려가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엄청 그런 종목들 대부분이에요. 그런 종목들 하면은 그 아우성이라도 안 가요. 누가 보내주겠어요? 누가 올리겠어요? 그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자기가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가 본인이 세력이다 쳐 돈이 많아. 돈 많으면 세력이지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거 올리겠어요? 안 올리지? 돈은 없고 계속 내려가니까 막 그냥 거기서 소설을 쓰는 건데 올리겠냐고. 본인이 만약에 그런 돈이 있어 그걸 뭐로 올리겠냐고. 지금 시장 모양새가 이 모양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어쨌든 지금은 잘 섹터를 골라야만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 해도 다른 것들도 급등 나오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재건주들도 일단은 급등 나와요. 급등 한번 나오고 이제 끝나겠지. 재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급등 한번 때리긴 얘들이 제일 먼저 때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버틸 수 있고 그게 실제로 나와도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당장 확실한 10월 말 11월 사이에 빈살만이 오는 거 이런 재료가 남아있고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보는 게 떨어지더라도 너무 이거는 오히려 물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해봐요. 왜냐하면 안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한 번은 때린다는 거거든.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참고로 하시고 지금 막 시장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 막 공포감이 올 때쯤 돼가잖아. 미국장도 계속 떨어지고 미국장 오늘쯤에 반등 나와봐요. 내일 월요일 우리 시장 반등 나오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 가는 반등이 못 간다니까요. 반등의 크기만 다른 거지 못 가요. 어쨌든 지금 구조상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 그거를 딱 머리에 딱 숙지시키면 답이 나오잖아요. 약게 매매하고 대응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매매하고 그게 안 되면 쉬고 전쟁이 종료되네 휴전하네 뭐 종전하네 어쨌든 전쟁이 끝난다는 허다못해 휴전이라도 끝낸다는 그런 찌라시가 뜨면은 조금 돈 더 주더라도 그때부터 매매하는 게 맞고
안 그러면은 매매를 할 사람은 최소한의 섹터라도 잘 골라야 된다. 엉뚱한 거 들어가면 답 없어요 지금. 참고로 하셔서 하시라고 오래간만에 영상 올리니까요.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도 현명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어쨌든 그냥 이쪽도 이쪽 애들도 지금 뭐 갑자기 좀 많이 뺐는데 시장이 워낙 많이 빼서 그걸 뭐 따라 뺐는지 또 뭐 푸틴이 또 뭐 러시아에서 뭔 얘기가 나와서 뺀 건지 난 모르겠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그걸 아직 못 찾아봤어요. 뺐는데 뭐 좋은 기회로 나는 보여져요 이쪽은. 어쨌든 참고로 하셔서 정말로 지금은 정말로 얕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참고로 하셔서 막 소설 쓸 거 계속 내려가는데 뭐 반토막 나 3분의 1 토막 나는데도 막 거기다 저 하면은요 정말로 병 생겨요. 병 생긴다니까요. 자꾸 그거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다 보면 진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전부 막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얕게 대응들 잘 하시고요. 참고로 조금 하셔서 성투를 하시고 다음에 또 뭐 지금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올린 것 같아요. 뭐 추석도 꼈고 뭐 겸사겸사 하다 보니까 좀 오래간만에 올렸는데 그래 제일 이거 뭐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는데 지금은 여기 저 이 저 그 들어가서 한번 올려놓고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뭐 내 임의대로 한 거라 잘 안 들리시면 휴대폰으로 컴퓨터로는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소리를 최고로 올려갖고 하면은 뭐 그냥 들리긴 해요. 뭐 평상시에 그렇게 뭐 평상시에도 들리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어 우선은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뭐 아시는 분은 거니까 거기 댓글 좀 넣어줘요. 이 원격 돼 있으니까 팀뷰에 깔아놨잖아요. 들어와서 그거 하나 설정해 주시면 좋지.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댓글 뭐 오늘 뭐 저 들어보시고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소리가 그러면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여기로 잠깐 시간 되실 때 들어와서 좀 봐주시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냥 막 봐달라고는 안 하죠. 그래도 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저 그래도 뭐 하나 두 개는 그래도 가르쳐 드릴게. 어쨌든 대응들 잘 하셔가지고 성투들 하시고요. 뭐 조만간 다시 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투들 하십시오.